뉴욕의 시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밀어 선로에 떨어뜨리는 서브웨이 푸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보다 못한 시민들과 언론들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뉴욕시에 강력하게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에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시도해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한국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결국 뉴욕에서는 30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 지하철을 그대로 뜯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해결책을 찾았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지하철 안전정책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줄리아입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끝없이 쌓여가는 사고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브웨이 푸싱, 즉 지하철 승강장 밀침 사고였죠. 얼마 전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 사건들은 뉴욕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을 밀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줬습니다. 이제 지하철에서는 벽에 붙어서 대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의 사고는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토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12살 아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하철 승강장 끝에서 균형을 잃고 선로에 추락해버렸죠. 아이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움을 줄 시간도 없이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는 목숨을 잃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죠. 제 아들의 가방에는 아직 못 다 푼 숙제가 있었어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오히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지 보호문 하나만 있었더라도 우리 아이는 살아 있었겠죠. 그녀는 1년 전 한국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하철에서 봤던 스크린도어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안전 시스템, 그것은 단순한 설비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보고서에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우리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뉴욕 지하철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었죠. 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시민들의 인터뷰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더 이상 지하철을 탈 수 없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무서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시청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죠. CCTV 증설, 영무원 인력 배치 확대, 순찰 강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10년 동안 승강장 추락사고 0건 달성.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7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공지능 CCTV가 24시간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설들을 조사해봤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면서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준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한국이 독보적으로 높아서 따라올 곳이 없었고 그 밖에 응급 대응 시스템이나 시민의식 등을 보아도 이보다 뛰어난 나라는 없었죠.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 MTA 이사진들과의 회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정 담당 임원은 30억 달러의 설치 비용을 언급하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반문했죠. 고작 한국의 지하철을 언급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사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저는 분노가 차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실제적인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긴 논쟁을 거쳐서 결국 이사회는 마지못한 느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가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뉴욕의 지하철만 보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저를 맞아주었고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LED 조명이 깜빡이면서 승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스크린 도어가 주는 안정감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승강장과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까지. 이것은 제가 찾던 해답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었던 한국에서 저는 모든 장점들을 뉴욕으로 가져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자인 김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년간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죠. 김 부장님이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곡선 구간이 심한 인천역 승강장을 직선화시켜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만큼 한국은 안전에 있어서 정말 진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은 꼭 뉴욕에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각 역마다 설치된 긴급 비상 통화 장치와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만든 장애물 없는 승강장 구조는 정말 놀라웠죠. 김 부장님은 지하철 여러 노선들을 돌아보며 현장 체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이때 경험한 한국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 부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지하철 종합관제센터였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모든 역사의 상황이 전달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AI 기반의 위험 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객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승강장 끝에서 오래 머무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즉시 알람이 울리죠. 김 부장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얼마 전 12번 가역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토마스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애초에 토마스는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겠죠. 반드시 뉴욕에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었습니다. 김 부장님과 함께 종합관제센터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모니터 한쪽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계단 구역 이상 행동 감지라는 팝업이 뜨고 담당자의 무전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보안관 2명이 이동 중입니다. 3분 내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AI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포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 음주인지 아니면 심정지와 같은 위험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보안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뉴욕의 CCTV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자정이 다가오면서 지하철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죠. 이 시간대의 특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김 부장님과 함께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00여 명의 지하철 보안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인 1조로 노선을 24시간 순찰한다고 했죠. 실제로 승강장에서는 보안관 2명이 취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시고 여긴 위험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취객은 선로 근처까지 가서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안관들이 밤새도록 순찰을 돌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방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막차 시간이 다가올수록 승객들의 조바심은 커져갔지만 튼튼한 스크린도어 덕분에 선로 추락과 같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스크린도어와 함께 설치된 자동 안전 발판은 놀라웠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위험한 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이 시스템 덕분에 발빠짐 사고가 30%나 감소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밤 12시 40분, 마지막 막차가 떠나갔습니다.
한산해질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김 부장님의 표정은 오히려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안전 점검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제실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영무원의 무전기에서 긴급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영무원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영무원들은 즉시 지하철 보안관 2명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AI가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보안 관리 덕분일까요? 한밤중임에도 모든 직원들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AI 시스템과 인력이 서로 보완하면서 만들어내는 안전망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뉴욕의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인천역이었습니다. 심한 곡선 구간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승강장을 완전히 직선화시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제 질문에 김 부장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안전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30억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이 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토마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부장님은 제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은 결코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서로를 보완할 때 비로소 완벽해지죠.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꼼꼼히 정리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시스템, AI 기반 위험감지 시스템, 3분 대응 매뉴얼, 24시간 보안관 제도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에는 가격표가 없다는 한국의 철학이었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30억 달러. 이 엄청난 예산을 설득하기 위해 밤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예산 담당관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죠. 저는 30억 달러의 예산을 설득하기 위해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토마스의 사진을 띄웠고 이어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국 지하철의 실제 영상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쉼없이 순찰하는 보안관들, 3분 내에 출동하는 긴급 대응팀, 24시간 깨어있는 AI 시스템. 특히 뉴욕의 12분과 서울의 3분을 비교한 자료는 임원들의 표정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마침내 30억 달러의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완벽하게 이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술진 구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뉴욕 기술진의 연수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불가피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했습니다. 첫 공사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타임스퀘어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시작 이래 토마스의 어머니가 현장을 찾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곡선 구간이 많은 뉴욕의 지하철 구조에 맞춰 스크린도어를 새롭게 설계하고 AI 시스템도 뉴욕의 특성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꼼꼼함이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안전성을 점검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습니다. 타임스퀘어역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스크린도어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뉴욕이 한국의 문을 선택한 이유, 안전을 위한 30억 달러의 가치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네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에서의 사고율이 50%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선로 추락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I 시스템의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위험 상황 감지율이 98%에 달했고 대응 시간도 평균 3분대를 유지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뉴욕의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승강장 끝에서 불안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죠. 특히 타임스퀘어역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스크린도어와 함께 설치된 LED 안내판은 열차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AI CCTV는 24시간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들의 모습도 익숙해졌죠. 그들은 한국의 매뉴얼을 그대로 배워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승객들을 돕고 있습니다. 통계로도 그 변화는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달라진 뉴욕의 지하철을 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시스템이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안전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김 부장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30억 달러의 예산 중 절반 정도가 집행되었고 아직도 많은 역사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토마스의 어머니는 이제 매주 한 번씩 타임스퀘어역을 찾는다고 합니다. 스크린도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른 누군가의 자녀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말처럼 이제 뉴욕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지하철에 태우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시설의 현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된 것, 더 이상 지하철 사고 소식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기술이 뉴욕에 선물한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이제 많은 도시들이 뉴욕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가 선택한 한국의 기술. 그것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3분의 기적이 일상이 된 것처럼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큰 가르침. 그것은 바로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진리였습니다. 이제 뉴욕은 서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아이들의 손을 잡고도 망설임 없이 승강장에 들어서는 부모들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30억 달러가 만들어낸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해 보였던 30억 달러라는 금액이 이제는 오히려 부족해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지켜낼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의 가치 앞에서 이 투자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안전은 결코 완성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해야 하죠.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이 변화는 어쩌면 지하철을 넘어 도시 전체의 안전 문화를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큰 가르침. 그것은 바로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철학이었으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혹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대중교통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